38년 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앙집권적인 이 시스템, 지방 문제를 전부 다 중앙에서 계획해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이 시스템은 한국의 이 개발 시대에는 잘 작동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를 긍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했다. 그런데 지식 경제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게 좀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는데 왜 박정희 모델이 그때 60년대, 70년대 먹혀들었느냐. 그때는 우리가 정답이 있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정답은 선진국을 뺏기는 거였어요. 아,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 경제개혁원의 엘리트들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 집행하고 국민들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감옥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있으니까 압축 성장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정답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뺏길 게 없어요, 이제. 따라서 우리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정답을 찾다가 실패하면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교육정책. 이건 정답이 없는 거죠. 부동산 정책. 이건 정답이 없는 거죠. 또 문화정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위험을 분산시켜야 돼요. 전 국민이 위기에 처할 것이 아니라 이걸 지방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지방마다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실패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주민만 피해를 보고 성공하는 지방에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학습해서 확산하고 따라서 지방이 혁신의 실험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방 근본적인 권력 구조로 판국을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미국이 불황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방이 가진 권력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불황을 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한테 물어보죠. 국회, 또 대통령, 또 물론 건교부 장관, 건교부가 아니고 뭐죠? 건설교통부 장관. 당신 서울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도 갖고 있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더구나 성북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미아동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정답이 없어요. 그럼 누가 찾아야 되느냐? 그 지역의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이 찾아야 됩니다. 즉 지방정부와 주민과 함께, 지방정부의 실체는 주민이죠. 함께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현행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법률 유보,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이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법률 유보란 지방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말아요. 또 법률 우위는 뭐냐? 시키는 대로만 해라.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지방에 하면 지방이 잘 살게 되느냐? 주민들이 행복하게 되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중앙정부는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이 시키는 것만, 시키는 대로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모범생이 이럴 때 뭡니까? 모범생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는 게 필요하죠. 문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 이 시장이나 지사들이 물어요,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사님, 사고 좀 치시죠. 시장님, 사고 좀 치시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범생들이 돼가지고, 법을 꼭 한번 지켜요. 법 고치란 말도 안 해요. 이래서 지금 분권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냥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주민들이 이제 요구해야 됩니다. 왜 그거 따라 합니까? 네. 또 이제 우리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헌법에 굉장히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이거 당연한 걸로 제가 뭐 법률을 했다가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요건 없어요. 네. 제가 아까 그 김성호 대표님이 헌법 얘기를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해서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면 입법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회의원. 국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바로 국민 주권을 찬탈한 규정이다. 그럼 입법권은 누가 속해야 됩니까? 국민에게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국회가 대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헌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입법권 자체가 국회에 속았다. 이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입법 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이러거든요. 왜? 주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웬 국민이 나서서 법률을 제정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국민 발언 시도한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헌 특위에 자문위원을 했을 때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 지방의 입법권은 주민, 국가 전체의 입법권은 국민에 속한다. 국민과 주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 주권도 보장이 됩니다. 국회의 역할도 보장이 됩니다. 또 국민의 역할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개정할 때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는 입법권에 관합니다. 자치 입법권에 관합니다. 이게 80%입니다. 이거 안 되면 딴 거 아무리 다 해놔도 지방분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한다 이런 거 주장을 해요. 아무 쓰잘데도 없습니다. 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선언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입법권 확대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법권이 확대되면 그걸 통해서 재정권 강화할 수 있고 조직권 강화할 수 있고 인사권 강화할 수 있어요. 법률로 다 하는 거니까. 지방에서 입법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빨간색을 붉은색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아무 실익이 없는 주장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입법권을 강화하는 거다. 이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법률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이건 이제 자문위원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적인 일을 국회가 법률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럼 지방에서 보면 그거 안 맞다.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돼. 지방에서 고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말하는데 국가법률은 지방 법률보다 우선하죠. 그러나 지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 그런 규정을 해놨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법률이 중앙 국가의 법률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집권, 그리고 이제 연방국가 독일이나 뭐, 그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는 아예 중앙정부에서 이런 분야는 법률을 못 정한다. 이런 건 지방정부만 정한다. 이렇게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을 국회하고 중앙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도 숨통을 틔워야 지방에서 이 지방의 비전을 세울 수 있고 청사제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거 해놓으면 딴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법 헌법 개정안 3월 26일 날 장에 냈죠. 많은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분권적인 헌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지방 분권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조항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보면 아까 말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속한다를 있다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123조 문제는 123조입니다.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즉 법률로 시키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못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방분권을 무태시킨 조항. 그래서 우리 단체는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이 발표하자마자 청와대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분권이 아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서관이 나왔고 비서관한테 줬어요. 그대로. 전 세계의 헌법 중에 이런 조항으로 지방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폐지하기를 요구했던 현재의 지방자치법 22조 단서를 헌법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로 고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입법권을 봉쇄하는 말뚝을 박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은 뭐냐? 자발적인 조례 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위임하는 경우에 시키는 경우에만 정하는. 그래서 이거는 지방분권에 그러니까 다른 조항들 일부 진전시킨 부분이 있어요. 재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사 조금 진전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보 전진 10보 후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말하면 지방에서 지방 설계도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거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이 이것 때문에 이제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현재 이제 개정안 전부 개정안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통과시키지 말아요. 왜? 의미가 없지 않냐. 요즘에 입법권을 확대시키는 아까 말하는 이거 22조 단서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이게 지방자치법에 있거든요. 이 조항이라도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도 뭐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권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라. 그러면 조례로 의무 제한이나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걸 다른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루체른에 이게 스위스의 루체른 이거는 이제 왜 루체른 지방자치법이냐면 중앙정부 그 연방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정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칸톤 의회만이 정할 수 있는 입법권 자체가 이제 이 칸톤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적 규정을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인구 1000명, 800명, 1500명 이런 데서 여기는 그런 데는 또 지방의회가 없습니다. 주민총회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 아까 22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80%가 지방의회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행기관만 주민들이 5명 내지 8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수행을 하게 하고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중요한 조례 이런 거는 전부 다 주민총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조그만 데서도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자발적 조례 제정하지 마라 이렇게 꽉 막아놓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이동해야 된다. 지방과 국민에게로 이동해야 된다. 왜? 중앙정부는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국민과 주민과